일요서울TV 정대웅입니다. 6.13 지방선거까지 정확히 2달이 남았습니다. 여론조사 특집도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호남, 강원, 제주의 각 당 후보군과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이은영입니다. 예, 광주, 전북, 전남에서 여당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네, 그렇죠. 호남 여론조사 실시하셨는데 결과가 어떤가요? 네, 호남권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아무래도 정당 지지도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리얼미터에서 4월 첫 주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전국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51.3%인데 호남에서는 63.0%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높은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당은 20.8%인데 호남권은 8.8%,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은 5.7%인데 호남권은 5.2%, 그다음에 민평당이 이제 호남에서 얼마나 지지도를 확보할지가 좀 관심사인데요. 전국 평균은 2.6%지만 호남권에서는 7.2%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의 경우는 4월 첫 주 갤럽 조사를 보면은요, 이제 1,004명 조사를 했고, 유무선 전화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대통령 지지도가 74%인데 호남권은 93%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밀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광주 선거 결과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이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민평당이 경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대선이 끝난 이후에 전체적인 지역민의 여론 흐름이 민주당으로 좀 많이 기울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제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것들, 남북 정상회담 등이 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높은 당 지지율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선 투표를 통한 지금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통한 어떤 묘미가 이제 있는 이제 지역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광주시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로이슈가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서 4월 2일 날 광주 거주민 821명을 유무선 전화 조사로 실시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이때 이 조사 자체가 경선 후보 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3인으로 축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사 결과는 좀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35.4%를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강기정 후보, 민형배 후보, 그리고 윤장현 후보, 그다음에 최용호, 양향자 후보 순으로 이제 조사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게 다자구도다 보니까 유동층은 8.4%로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그다음에 강기정 전 의원, 그다음에 양향자 최고위원이 3인으로 지금 경선이 압축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조사가 나와야지 이 흐름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남도지사 조사 결과인데요. 전남도지사는 2강 1중 구도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절반이 유동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조사 결과 이후에 나오는 또 흐름들이 바뀌는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주의해서 보시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호남권은 권리당원에 표심하고 그다음에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조직표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남도지사는 지금 전남중앙신문하고 한길리서치센터가 3월 18일에서 20일 3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전남 거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단 여야 다자구도로 보면 장만채 전 도교육감이 16.1%, 그다음에 박지원 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12.3%, 그리고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4%, 신정훈 전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4.8%, 그다음에 이성수 현 민중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1.6%고요. 유동층은 54.7%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후보들 대상으로 해서 민주당 적합도를 살펴보면요. 현재 이제 장만채 후보와 김영록 후보, 신정훈 후보
3파전인데요. 장만치 후보가 19.2%, 그다음에 김영록 후보가 15.0%, 그다음에 신정훈 후보가 7.6%고 유동층은 지금 좀 더 높아져요. 58.3%로도 높아지고요.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민주당 지지층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결과를 보면은 장만치 후보가 22.3%고 김영록 후보가 20.0%고 신정훈 후보가 9.9%이고 유동층이 47.8%여서 전체적인 그 조사 흐름이 장만치 후보와 김영록 후보의 그 경합 양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북도지사 조사 결과인데요. 전북도지사의 경우는 현직 그 프리미엄이 조금 강력하게 작동하는 그런 판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북일보와 KBS 전주방송 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4월 4일부터 8일까지 14개 시군별로 500명씩 총 7,000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2%포인트고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47.0%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춘진 지금 삼선 의원이시죠. 17.3%로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전북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조금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유동층이 28.4%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권태홍 전 정의당 사무총장이 3.7% 이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탓이겠죠? 네네. 광주시장하고 전남도지사 경선이 과열 양상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상당히 지금 좀 과열되고 있고 후보 간 그 고소 고발도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전체적으로 그 원팀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앙금들을 좀 털어내고 조금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이제 다시 선거전을 치를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호남권은 예선이 본선이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후보들 사이에서는 그 당내 그 경선 룰에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민주당 내 경선 룰을 보면은 가점하고 감점 부분이 있는데, 가점의 경우에는 여성이거나 청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가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점의 경우에는 이제 탈당을 했다거나, 그리고 그 현역 의원이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출마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감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그 자신의 어떤 지지율 플러스 알파를 얻는 전략들을 좀 후보들이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프로필에 있어서 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 이름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흐름으로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를 프로필에 쓸 경우에 지지율이 플러스 알파에 좀 프리미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들 중에서는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그 문재인 정부 초대 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정훈 전 청와대 농업비서관도 같이 프리미엄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궐선거도 관심 있는 지역이 있던데 DJ 네네. 아들이죠? 네네. 김홍걸 민화협 상임대표가 네. 실제 출마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이제 보궐선거 지역이 김해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암 무안 신안 이 지역이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을 지금 이제 지역에서 하마평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 이 지역에서 그 김홍걸 의장이 출마하는 거는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요. 예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당에서 요구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놨고 최근에 또 일간 어떤 인터뷰 하신 내용을 보니까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을 출마한다면 이 호남권이 아니고 수도권에서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그 자력으로 한번 당선을 돼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에서 이 수도권에도 지금 재보궐 선거 지역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전략 공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걸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남 지방선거를 좌우할 지역적 이슈는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 이제 군산 GM 폐쇄 문제가 가장 큰데 이것과 함께 그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이게 광주 지역이나 그다음에 전남 지역 다 공이 그 지역의 이슈로 지금 대두가 된 상황이고요.
특히 그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노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한 20년 뒤에는 그 유소년 인구가 지금보다 20% 정도 감소할 거고 생산 가능 인구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그 통계 자료들이 있어서 이 노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2파전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최문순, 정창수 네네. 이런 구도인데 네. 동계올림픽 이후에 최문순 현 지사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동계올림픽에 흥행에 성공을 했고 이렇게 크게 안전이나 이런 게 문제없이 잘 치렀기 때문에 인기가 많이 높아졌죠.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문순 현 지사를 단수 추천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당 역시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논의 끝에 단수 추천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는 이자구도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그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그 강릉 출신으로, 그다음에 행정관료 출신이에요. 국토부 1차관을 지냈고, 그래서 그 이제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근데 이분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얼굴 알리는 작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강원도가 그 보수 표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그 선거 흐름을 보면은 이 표심이 좀 어느 한쪽에 이렇게 좀 몰리기보다는 골고루 분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은 이쪽 당을 좀 지지해주면 그 다음 선거에서는 또 저쪽 당을 지지해주는 스윙 보팅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지난 대선에서 이제 민주당에게 힘을 좀 많이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지선도 그 강원도민이 그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좀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그 최문순 지사가 3선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3선 피로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현재 그 최문순 지사도 공직사의 기강 잡는 거라든지 해서 그런 피로감을 좀 극복하려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는 한국당, 그러니까 야당에 좀 텃밭인 지역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지역이 그 속초시장이나 그다음에 고성 양양군수 같은 경우는 그 처음으로 민주당이 여지껏 한 번도 후보를 낸 적이 없는데 이제 후보를 낸 지역으로서 조금 관심이 좀 모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영동과 영서 지역으로 나누는데 그 원주, 이 영동 쪽에서 이 원주가 정치 일먼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제 그 시장에 원창묵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 한국당 쪽에서 원경묵 예비 후보를 지금 이제 내세워서 이 두 후보가 지금 세 번째 맞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누가 또 당선이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에 온 신경이 다 쏠려 있었는데 전 네. 국민적인 네. 이 올림픽 이후에 지역적 이슈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강원도는 지역적 이슈는 그렇게 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 이제 SOC 부분이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많이 좀 강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지역 컨셉이 그 환경 친화적인 산업을 유치하는 것과 그다음에 관광 도시 육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강원도의 중요한 지역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 경기장들 때문에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이런 것도 좀 그런 것도 당연히 공약으로 내세우면 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 다음 제주도 살펴볼 텐데요. 네. 어제죠. 네네. 원희룡 제주지사가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일단 많이 고심을 한 흔적이 보여요. 고심을 많이 한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 정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면 이점보다는 마이너스 되는 면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무소속 후보들이 워낙 많이 당선된 그 사례들이 있어서 결정을 조금 이제 힘들게 하긴 했는데, 원희룡 지사가 소속되어 있는 바른미래당이 제주도에서는 한 5% 정도밖에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원 지사가 이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인물 경쟁력 중심으로 승부를 걸겠다, 이렇게 이제 무소속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원희룡 지사가 제주 4.3 관련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방문했다는 말을 해서, 이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향후 이제 아무래도 이 제주 지역은 4.3 민주항쟁 부분이 굉장히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 4.3 항쟁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낮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될 경우에는 지지율에 조금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희룡 지사의 도정 업무 평가는 중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난하게 도정 업무는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불리해서 탈당을 했을 텐데 네. 자유한국당으로 복귀가 아니라 무소속 선언을 한 건 왜일까요? 그게 역시 이제 자유한국당도 제주도에서는 지지율이 9에서 한 10% 정도예요. 민주당은 현재 51%거든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이제 이 보수 정당으로 출마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인물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지사도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당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으로 입당하는 그런 수순을 밟는다면 크게 이제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원희룡 지사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당의 후보들은 누가 있을까요? 현재 이제 민주당에는 그 문대림 후보하고 김우남 후보 이제 두 분이 있는데요.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요. 그다음에 김우남 후보는 삼선 국회의원이시죠. 그리고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김방훈 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지금 내보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 녹색당의 고은영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 두 군데 정서에서 조사를 했고 저희 회사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현재 민주당 후보로는 문대림 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대림 후보가 45.9%, 그다음에 김우남 후보가 29.0%, 그다음에 이제 적합한 후보 없다와 잘 모르겠다 유동층이 한 25%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상 대결을 하면은 이제 원희룡 지사 무소속으로 가상 대결을 했을 경우에 그 문대림 후보와 가상 대결을 붙이면 문대림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고요. 김우남 후보와 가상 대결을 붙이면 원희룡 지사가 앞서는 걸로 이런 흐름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선거 운동이 좀 본격화되면은 이것도 조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제주도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할까요? 어떤 공약들을 지역적 이슈 뭐가 있어서 후보들이 좀 공략해야 될까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자본 투자에 따른 그 부동산 가격 상승 부분하고 그다음에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들이 개발 쪽으로 이제 정책들을 낼 것인지 아니면 개발을 하지 않고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낼 것인지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제주도의 제2공항 건설 부분이 있어요. 현재 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이 55에서 한 6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하는 의견도 한 35%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그 공감대나 공론화 작업을 좀 더 벌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일요서울TV 지방선거 특집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보다 생생한 정치권 현장의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